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요새 여러 가지로 활동에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게 아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고용 상황이라던가 경제 구조에 대해서 조금 현실이 좀 내 생각보다 위태롭구나 이런 걸 느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많이 느끼거든요. 그냥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자영업도 그렇고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내가 내 몸으로 뭔가 돈 버는 활동을 해야지만 돈을 번다는 게 사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못 느끼시다가 이번 기회에 좀 많이 그게 와닿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알아보시거나 그런 뭐 제품과 이런 것들에 좀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진 것 같고,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다음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사실 많은 업종들이 위축이 됐는데 뉴스킨 같은 경우가 매출이 거의 안 줄고 거의 유지가 되고 일부 그룹들은 확장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사업을 전달할 때 좀 자신감 있게 전달하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아마 되도록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중립적이진 않겠지만 최대한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 중립적이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제가 준비한 정보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첫 장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장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뒤에 슬라이드 준비했고 70분 정도의 내용이 있는 것 뿐이고요. 뉴스킨은 한마디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일입니다. 현명한 판매자가 된다거나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일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판매나 투자가 필요한 일이 아닌데, 사실은 뉴스킨이라는 사업 내지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첫 번째 들으셨을 때 느낌은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얼마씩 걷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 이유가 있죠. 네,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는 선입견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적게 추정했을 때 5, 600개 정도 네트워크 마케팅 자칭 회사들이 있고요. 많게 추정하는 분들이 2,000개가 넘는다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한 달에도 2, 30개 정도의 회사가 새로 생기고 또 2, 30개 정도의 회사가 동시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파는 거 아니야? 투자하는 거 아니야? 뭐 윗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오해라고 말하기엔 실제로 그런 회사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명 드릴 때 네트워크 마케팅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이런 설명을 드릴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회사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그런 회사에 잘못 속아가지고 돈을 뭐 피해를 본다거나, 아니 심지어 나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내 주변까지 피해를 다 확산시키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뉴스킨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뉴스킨은 어떤 면에서 처음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들었던 생각들, 이거 이런 회사 아닌가 하는 거랑 왜 다른 회사인지 좀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뉴스킨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제가 외모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네,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맨날 얼굴 빼고 염친하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이제 얼굴도 근사하게 이제 점점 가고 있어요. 네, 물론 좋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압니다. 하지만 네,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저한테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 피부를 보고 제품이 그렇게 좋다더니 너는 쓰냐라는 말을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좀 적게 듣고 있고요. 네, 제가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조건이라고 표현했던 게 사실은 뭐 삼성의 뭐 좋은 학교와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뭐 말할 이유도 없었지만 저 나름대로 내지는 제 와이프 아니면 저희 부모님은 그냥 좀 어디 내세워도 모자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내심 가지면서 살았던 시간이었지만, 반면에 실생활은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제가 막 성격이 불만을 가득한 이런 거 아니고 저는 원래 주어진 상황에 되도록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편인데, 알고 있는 거죠. 충분하지 않다, 불안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찾고 있었어요.
삼성을 다니면서 저기 보시면 대리고 인사파트라고 써있는데 퇴직할 때 제가 대리였었는데도 연봉이 9,300이었었거든요. 근데도 그 연봉이 사실은 내 앞으로 뭐 중간에 회사 잘릴까봐 걱정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정도 연봉을 받고 선배들이 근무를 하셨던 만큼 근무했을 때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나? 내 노후는 좀 준비돼 있나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그래서 대안을 찾던 중에 뉴스킨을 알게 됐고 처음에는 저도 똑같았어요. 뭐 저는 뭐 처음부터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무슨 뉴스킨 사업으로 본 게 아니고요. 아 이거 좀 괜찮은 화장품 회사인가 보다. 미제인가 보다 이거 이런 정도 수준. 네. 근데 안 좋은 성분 안 넣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아토피 있고 여드름 많이 나고 막 이랬으니까 반 의사예요. 반 의사. 왜냐면 피부과 의사한테 하도 배신을 당해서 알게 된 의사 있죠. 얘가 나한테 또 뭘 70만 원짜리 뭘 하라 그랬는데 이건 얘가 돈을 위해서 하는 걸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걸까? 얘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또 처방해 줬는데 이거 발라도 괜찮을까? 내 몸에 있는 이런 그 흉터 같은 게 막 찾아보다 보면 내가 원래 피부가 안 좋아서 생긴 게 아니라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발라서 생긴 케미컬 알러지 같은데 이거를 처방해준 의사가 맞는 건가? 이런 의문 때문에 많이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여드름 많이 난 사람들은 피부의 반은 전문가예요. 근데 그런 저한테 뉴스킨 제품은 되게 상당히 합리적으로 좋은 성분 넣고 나쁜 성분 안 넣었다고 하는 게 되게 와닿았고요. 이게 무슨 느낌으로 아 좋은 성분 넣은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여기가 어떤 거 뺐고 어떤 거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제품 믿을 수 있고 회사 제가 삼성을 다니고 있었지만 삼성보다 국제신용도가 훨씬 높고 제 와이프가 저한테 저도 인식하는 게 미제 화장품 제 와이프도 미제 화장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당시에도 오빠 나 이 일을 아기 낳고 6개월밖에 안 돼서 어차피 회사 출근 못 하는데 한 50만 원 벌만한 일로 해보고 싶은데 해도 되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막 알아보고 네이버 검색해보고 관련된 자료 찾아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 DMB라는 그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등급이 5A1이라고 60단계 중에 제일 높은 전 세계 기업을 60단계로 나눈 것 중에 제일 상위 등급 그 당시에 등급을 보고선 확인했죠. 확인한 다음에 이거 삼성은 만약에 망하더라도 이 회사는 망하지 않겠다. 게다가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어서 경영도 되게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숨겨진 리스크도 없겠다. 이거 사실 화장품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너무 거창하게 사실 알아봤죠. 근데 와이프가 시켰으니까 알아봐야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답을 줬죠. 이거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알아보다 보니까 단지 화장품을 파는 일이 아닌 거라는 느낌이 좀 들었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알아봤고 와이프한테는 이거 내가 좀 같이 알아보고 같이 교육받을 것은 받고선 내가 도움 줄 게 있으면 도와줄게 했던 게 저희 부부의 첫 뉴스킨과의 그런 인연이었어요. 제품 당연히 만족하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고 제 와이프랑 저랑 생각했던 처음에 단순한 좋은 화장품을 유통하는 일에서 아 이게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뭔가 이익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구나 이해했을 때 상당히 아 우리가 좀 오랫동안 뭐 단지 뭐 정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랫동안 좋아하는 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제가 70분 얘기한다고 그게 완전히 와닿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저도 수많은 강의를 듣고선 판단을 했던 거고 오늘 제 강의 듣고 뭐 사업 결정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말 안 된다고 느끼시는 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말이 된다고 느끼시는 건 제발 한 번만 본인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말을 들어보고 좋은 게 있어서 만약에 남택수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니까 해버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남택수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그걸 확인해 보시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해도 안 흔들리는데 그냥 저 강사가 저랬어 좋은 건가 봐 시작해놓고 누가 야 안 좋은 건가 봐 안 좋은 건가 봐 이러고 그만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사실 자기의 인생이고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자리에 뉴스킨의 500만 장자라는 직급이 있어요. 뉴스킨 커미션 누적으로 뉴스킨 커미션 쉽게 얘기하면 OK 캐시백 같은 건데 OK 캐시백 60억 모으신 분이 지금 앉아 계세요. 이 안에 방 안에 네. 부끄러워질까봐 제가 말씀은 딱히 안 드리지만 춤추는 500만 장자라 그래서 그런 직급 인정받을 때 막 되게 멋지게 중절모 쓰시고 춤을 추시는 분이죠. 저희 모든 사업자들이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자리에도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일을 내가 그냥 내가 잘 몰라서 옆 사람은 책임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조언한 걸 내가 모르니까 그냥 넘겨버린 거지 그 사람 잘못 아니라니까요.
제가 처음에 와이프 때문에 사업을 막 알아볼 때 저는 그때 뭐 아침에 뭐 7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야근할 때니까 제가 시간이 어딨어요. 연합 강의장 올 시간도 없었어요. 저 그때 회사가 을지로에 있었기 때문에. 저 그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계속 강의 하나씩 들어서 하루에 2개씩 그걸 한 달 넘게 계속 하면서 해봐야겠다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알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뭐 가까운 친구도 아니에요. 술 가끔 먹는 친구가 야 내가 아는 사람이 뉴스캐에서 자살했대 그러는 거 저한테. 그래서 아 얘가 나를 많이 걱정하는구나. 그래서 멍청해서 그렇지 나를 진짜 걱정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잘 몰랐다면 나도 자살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겠죠. 하지만 제가 잘 알아봤고 강의를 그렇게 하루에 2개씩 몇십 개 듣고 책을 찾아서 읽고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통해서 그냥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요. 정보 유혹 증시 들어가 보고 다 확인한 내용인데 옆에서 그런 얘기하면 제가 흔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면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데 그걸 확인 안 하시고 그런가 봐 괜찮은 거 같은데 확 해버릴까? 지금 또 뭐 하면 돼? 뭐 사람 끌어들이면 돼? 막 이러는 분들 있죠. 네. 잘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당부드리는데 오늘 만약에 괜찮았던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진짜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다음 진도 나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삼성에서 했던 2가지 일이 제가 좀 결정하는데 좀 시간을 앞당겼던 것 같아요. 제가 엑셀로 보험 만드는 일을 원래 했었어요. 보험부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거 아니고 엑셀을 아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값을 구해놓은 다음에 컴퓨터한테도 계산 한번 시키고 컴퓨터가 계산 잘했는지 엑셀로 다시 맞춰봐요. 아직까지 수준은 컴퓨터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뭐 코딩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코딩은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더 중심이 돼서 보험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만들었던 것 중에 연금이 포함되어 있었죠. 연금보험 여러분들 많이 들어 놓으셨을 텐데 국민연금 일단 고갈되는 건 다 들으셨죠? 2060년에 고갈될 거고 뭐 늘어나더라도 더 늘어날 때는 우리가 더 내고 덜 받는 거 말고는 늘릴 방법 아예 없어요. 뭐 운용을 더 잘해서 이런 거 안 돼요. 예. 그럼 결국에 2060년도 전후로는 고갈될 거라는 거죠. 아마 여기 20대 지금 제가 처음에 저는 한 사업을 8년째 하고 있는데 7년 전에 연합관계장 왔을 때는 남자도 없었고요. 30대, 40대도 별로 없었어요. 되게 연령이 많으시고 여자분들만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주위를 한번 쓱 들러보세요. 되게 젊으시고 남자 여자 성비가 얼추 뭐 4대6 정도 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인식이 엄청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보험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데 연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건 노후 때문이잖아요. 노후 때문에 내가 연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금이 만약에 여러분 노후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죠. 첫 번째.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그랬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 말고 또 개인연금 가입하셨을 거잖아요. 그걸 제가 만들었던 건데 그게 과연 30년 후만 보는 게 아니죠. 30년 후부터 받기 시작해서 40년, 50년, 60년 후까지 받는 거잖아요. 내가 연금을. 그때 과연 100만 원이 지금 100만 원하고 가치가 같을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지금 준비해 놓으신 연금이 100만 원 받으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연금이 보통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증권에 표시된 건 1년에 받는 금액인 거 아세요? 그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뭐 340만 원 받는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게 1년에 받는 걸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월에 340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인데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는 분이면 기본으로 거기 증권에 표현된 연금이 1200 이상이 돼야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저 돈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떠나서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도 뭐 그만둔 회사지만 선배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친한 부장님 한 분이 유튜브에서 제 강의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 연금 필요 없다고 전 다 해지했다고 막 얘기하니까 뭐 다른 사람 해지하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만들었는데 전 다 해지했거든요. 근데 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 제 와이프도 그렇고 손해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가지고 계셔도 괜찮으니까 제가 해지하시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연금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것만 믿고 있었던 거니까 다른 게 필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노후가 어지간히 긴 게 아니죠. 보통 긴 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인사파트에서 했던 업무가 뭐 교육도 있고 채용도 있고 뭐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저는 이제 승진 발령 이런 거 하는 업무를 주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희망퇴직 업무도 같이 했었어요. 명예퇴직 같은 건데 뭐 삼성이 그 그룹사별로 다 개별적으로 운영한다고 뭐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룹의 그 미래전략실 해체하고 뭐 이랬던 게 다 거기 컨트롤 타워여가지고 다 지시 내리고 했던 거잖아요. 저희도 1년에 200명씩을 내보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뭐 신입사원 내보내는 건 카운트가 안 돼요. 한 부장급쯤 되시는 분들 아니면은 한 1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200명을 내보내려면 해고할 수 없거든요. 대기업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주변에 만약에 대기업 다니다가 해고되신 분이 있으면 거의 현행범 수준으로 뭔가를 하셨기 때문이지 업무 성과가 아무리 안 좋고 아무리 회사 안에서 뭐 문제를 일으켜도 못 내보내요. 인사파트에서 200분을 어떻게 내보내냐면 한 분 한 분 상담을 통해서 본인 의사로 쓰고 나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그 기분 안 좋은 작업이겠어요. 그럴 때 보면 회사 생활 되게 대충 하시다가 그냥 저분은 저럴만 하지 이런 분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면 잘하시고 심지어는 뭐 2, 3년 전까지 임원 케이스였던 분이 그냥 뭐 때 한 번 잘못 만나면 그냥 척척 털려 나가는 거죠. 근데 삼성에는 저희 뭐 다른 계열사 모르겠고 저희 회사에는 진짜 좋은 복지가 있었어요. 애들이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대학교 등록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줘요. 그냥 줘요. 내줘요. 근데 제 선배 중에 그걸 받은 사람은 못 봤어요. 임원 되신 분들은 계약직 전환되니까 못 받죠. 나머지 분들은 그 전에 나가시니까 못 받아요. 왜냐하면 명예퇴직 나가시고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애들이 중고등학생이에요. 애들 중고등학생일 때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교육 받고 어쩌고 뭐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지. 이럴 때 그냥 정년으로 나가시는 분은 3억 5천만 원이 한 퇴직금 그 정도 되고요. 명예퇴직으로 한 1억 5천만 원 더 받으면 한 5억 되는 거예요. 5억 정말 큰 돈 같죠. 근데 그 5억이 얼마나 그 중고등학생 애들을 둔 평생을 삼성에서 일해서 어떻게 온실에 뭐 삼성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서 몸은 혹사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온실 시스템이 너무 잘 되는 데서 일을 한 거잖아요. 상식이 다 지켜지는 동료들 사이에서 일하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만 하시던 분이 나갔을 때 5억 가지고 가족을 건사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퇴직하신 선배들은 연락이 안 와요. 나가서 잘 사시면 연락 오겠죠. 술도 한잔 하자고 하겠죠. 퇴직하시면 빠이빠이요. 다시는 못 봐요. 아무리 회사에서 잘 나가셨던 분들도. 저한테는 그런 선배들을 그냥 뭐 내가 모셨던 부장님 한 분, 뭐 어떤 사람들은 내 부장님이 잘 나가면 그것도 못 보는 건데 전 데이터로 1년에 200명, 300명씩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부장님별로 한 장씩 다 페이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제가 회사에다 올인하면 제가 미친 사람이겠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정도 차이만 했지 다 마찬가지죠. 게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더 많이 느끼셨을 거잖아요. 자영업은 뭐 알아볼 필요가 없죠. 이번에 너무 많이 겪었죠. 너무 힘든 게 뭐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나가지 말라는데도 뭔가 좀 내가 너무 안 나.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도 뭐 음식점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꾸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왜 내가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얘는 생존이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안이 필요한 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은데 뭐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목이 좀 잠겨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네. 지금 타임즈에 나온 기사가 참 놀랍죠. 저기 한 3년 전인가 나왔던 기사예요. 태어난 아기들 평균 수명이 142세래요. 정말 길죠. 저는 돈 있어도 140년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취향으로 한 80년 저는 딱 좋거든요. 돈이 있든 없든. 근데 100살을 넘게 산다는 게 사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90세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분들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한 사고나 질병 없으면 한 120년까지는 사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인간하고 한 80년 더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지옥이 왜 죽어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거기에 돈까지 없다면 정말 힘들겠죠. 우리가 그냥 우리보다 먼저 그 긴 노후를 감당하셨던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본보기를 못 보여줬을 뿐인 거지 우리가 지금 되게 비상사태인 건 맞죠? 누구세요? 자꾸 대답하시는 네, 여러분 나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나이도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혹시 가장이 아니시면 가장의 기준으로 해보시면 좋겠죠? 저는 삼성에 있었으면 55세까지 일했을 텐데
이 빨간색 기간이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 기간이에요. 보통 저 55세 때 3억 5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선배들이. 명예퇴직으로 나가면 50세, 51세, 52세쯤 5억 들고 나가는 거고. 그럼 그 돈이 큰 거냐 안 큰 거냐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복잡한 계산 말고요, 간단한 계산으로. 자, 한 달에 200만 원 쓰고 사는 은퇴 후에 두 부부, 애들 그냥 다 독립시켰다고 치고요. 대학 등록금 다 줬어요, 애들. 줬다고 칠게요. 그리고 뭐 집, 뭐 결혼도 다 시키고 다 했다고 칠게요. 뭐 그것까지 계산하면 더 커지니까. 다 했다고 치고 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부부만. 은퇴하고 부부만 사는데 한 달에 200 쓰는 거 되게 사치스러워요. 괜찮죠? 200만 원? 그럼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 그게 60년이 넘으면 15억이 넘어요. 돈에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가 빠를까요? 물가가 빠를까요? 네, 물가가 빠르겠죠. 최소 15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하게 산다는 게 고령화랑 딱 붙어버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런 방법은 한 가지예요. 15억을 모으는 거. 가능한가요? 예,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해요. 네, 15억은 못 모으실 거예요. 모으실 수 있는 분들 오늘 여기 안 와 계세요, 보통. 네. 우리 대체로 뭐 여러분만 그렇고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저도 그러니까. 네,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15억을 못 모으는 게 아니라요, 15억을 모으겠다는 계획도 못 세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삶에서 사실 15억이라는 돈은 그냥 가늠이 안 되는 돈일 뿐인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한 가지 방법은 200만 원 쓰고 살아야 되니까 200만 원 그때 벌 수 있으면 돼요. 200만 원 벌 수 있는 데 뭐가 있을까요? 경비실 아저씨 다 할 수 있을까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거 아세요? 뭐 어떤 무슨 중견기업의 뭐 상무까지 하신 분이 그 경비원으로 딱 취직하셔가지고 딱 가서 아 나는 좀 그래도 임원까지 하다 온 사람인데 하고 거기 먼저 계신 아저씨한테 아 제가 전에는 뭐 중견기업에서 뭐 이름 아실 만한 기업에서 상무까지 좀 하다 온 사람인데요. 난 대기업 전무하다 온 사람이네. 막 이런 경우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 경비실 아저씨가 막 공지문 이렇게 쓰시면 너무 연필이라 막 못 듣고 막 이런 것들 막 보셨죠? 인스타 이런 데 보시면 택배 가져가세요. 궁서체로 너무 멋있게 써가지고 이거 액자에 넣어야 되나 막 이런 게 나오잖아, 인스타에. 우리가 과연 그 경쟁률을 뚫고 그런 경비실 그런 아저씨분들 이런 분들의 일을 잡을 수 있냐. 사실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 할아버지 안 같은 분들이 이미 경비실이나 이런 데서 되게 작은 월급 받으시면서 되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직업을 구하기에도 엄청난 경쟁률이 필요해요. 게다가 무슨 여러 가지 뭐 고용의 이슈라던가 경기 어려워지고 이러면 제가 과연 삼성에서 55세까지 일하다가 저 삼성에서 부장까지 하다 온 사람인데 이러고 나와가지고 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때 200만 원 벌 수 있는 뭔가 방책을 만들어 놓자는 건데 그게 뉴스킨 하는 사장님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목표예요. 뭐 뉴스킨으로 한 달에 1억씩 번다. 물론 하다가 목표를 점점 키워나가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대체로 뉴스킨 사업을 내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은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지금 뭔가 일을 해놔가지고 2, 300씩 나오게 만드는 거구나 이해했으면 이 사업을 이해한 거예요. 뉴스킨 가지고 무슨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로소득인가? 누구 뒤통수 쳐서 버는 돈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단순해요. 내가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조금 더 해놔서 일할 수 없을 때 나오는 돈을 만드는 것 뿐인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그런 바이패스도 없고요. 누구를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구조는 아예 없어요. 여긴 자기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데요. 일부 회사들이 뭐 쉽게 할 수 있다. 200만 투자해라.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라. 먼저 하면 성공한다. 다 거짓말 다 사기예요. 뉴스킨에서 그런 말 하는 사장님 있으면 그분은 뉴스킨에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킨은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저 빨간 시간에 나한테 2, 300 정도 나올 수 있게 내가 일할 수 없는 상태일 때 2, 300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자는 거죠.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해서 지금 일을 더 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만 다니시고 가게만 하시던 분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 처음부터 뭐 쉬울 수 있을까요? 어려울 수 있겠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내가 돈 버는 일인데 심지어는 내 나중에까지 돈이 나오는 일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막 뭐 땅콩 까먹는 것처럼 쉽게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거야말로 누군가 피해를 보는 일이겠죠. 뉴스킨에서 성공하신 리더 사람들 중 어느 한 분도 노력 안 하고 성공한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공부를 해보고 이 사업을 잘 이해하는 데 노력하시지 자 누구 데리고 오면 돼 이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불길한 단어인데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의할 수가 없어요. 미래학자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예측을 해도 빗나가곤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 토머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는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이분이 얘기한 게 2030년까지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그게 지구 전 세계 일자리의 반이래요. 옆에 마스크 쓰신 옆에 분을 한 번만 바라봐 보세요. 이렇게. 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2030년에 일자리가 없어요. 네.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연민을 가지지 마세요. 네. 뉴스키는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안 없어지는 일인가요? 뉴스키는 절대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할까요? 그거조차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한 8년째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회사 다닐 때 겪었던 많은 그런 인생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회사 다닐 때 해결했던 문제의 수준하고 조금 달라요. 뉴스킨 할 때는 뭔가 실전용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회사에서는 제가 저 아침에 7시 출근해서 새벽 1시까지 네이버도 한 번 안 열고 담배도 안 피니까 쉬는 시간도 없죠. 집에 가기 전에 막 내일 해야 될 일을 막 써놓고 가면 다음날 와가지고 지우는 것보다 더 쓰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막 그 안에서 뭐 그 알게 모르게 무언의 그 학습된 분위기 같은 거 있죠. 휴가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막 제가 와이프 미국에 컨벤션 보내려고 열흘 휴가 냈다가 4달 동안 너 휴가 며칠 갔다 왔다면 이 소리 4달 동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생활을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쓸데없는 걸 열심히 많이 했다. 보고서 무진장하게 해서 저는 모든 걸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소설을 갖고 와서 제가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한 장에 소설의 내용을 완벽하게 담을 수 있어요. 삼성 사람들은 그런 걸 자꾸 익혀요. 어디다 쓸 거예요? 치킨집을 차렸는데 이 치킨이 맛있는지 한 장에 요약하면 잘 팔려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 회사 안에서만 쓸모 있는 거. 근데 뉴스킨에서 제가 부딪히는 문제들, 해결해 나가는 것들은 뭐죠? 실전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 내가 진짜 나의 자산을 쌓아가는 거. 뉴스킨이 나중에 없어지는 일자리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맨날 그 온실 안에서 막 회사의 제도 안에서 쓸데없는 일 했던 거, 그 안에서만 중요했던 것들보다는 훨씬 중요한 거 제가 배우면서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됐을 때 과연 나는 준비가 돼 있나? 이게 100% 완벽한 대안이 아닐지언정, 뉴스킨이 100%가 아닐지언정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연금이요? 아니잖아요. 연금은 나중에 노후에 받는 거지. 만약에 한 45세? 이때쯤. 그리고 꼭 4차 산업혁명 아니면 일자리 일을 아니면 일할 곳을 잃는 게 없나요? 뭐 다칠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가장이라면 내가 지금부터 20년, 30년은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인데 5년이나 10년 지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돈을 못 벌게 되는 상황이 되면 나는 거기에 준비가 돼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만약에 자,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단돈 20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시면 돼요. 쉬워요. 다 꽂아드릴게요. 2명만 만들어. 이러면 200만 원 내실 것 같으세요? 안 내실 것 같으세요? 안 낸다고 생각하죠. 근데 막 한두 사람 막 내기 시작해. 200만 원씩. 그럼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 제가 알파벳 알려드리면 그 알파벳에 맞게 회사를 소개해드릴 수가 있어요. A 회사, S 회사, 뭐 G 회사 많아요. 그런 회사 200씩 300씩 처음에 투자하게 만들고 그게 말이 투자지 그냥 빼먹기죠. 빼먹기. 그런 회사도 많아요. 중요한 건 그런 얕은 수로는 자산이라는 건 안 만들어져요. 먼저 했다고 성공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먼저 했다고 성공하는 일은 사기죠. 늦게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는 사기예요. 먼저 한다고 성공하는 일은 없어요. 내가 남택수라는 사람이 41살에 시작할 거 35살부터 5년 먼저 열심히 해놨어. 그건 내 인생에서 내가 5년 더 노력을 투입했으니까 뭔가 더 이뤘겠죠. 그게 아니라 옆 사람보다 먼저 했는데 그걸로 성공했다? 그거는 그냥 사기예요. 선점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뭐 시장을 선점하라 이런 거 말고요. 옆 사람보다 먼저 선점해라 이런 얘기하는 회사 그냥 바로 걸으시면 돼요. 근데 아마 뉴스킨이라는 회사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하는 다른 회사의 컨택을 받아보셨거나 정보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10중 8구 200만 원, 300만 원 처음에 뭐 사라고 했을 거고 먼저 하면 성공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2명만 만들라고도 얘기했겠죠. 나는 2명보다 많이 있으니까 꽂아준다는 얘기도 했겠죠. 네,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는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돈 나올 만한 자산을 구축하는 게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한 사람들만 돈 빨아먹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네트워크마케팅 인식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잘 설명드리는 것 뿐인 거예요. 지금 하는 일과 뉴스킨, 지금 하는 일은 가난하지만 안정적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고 뉴스킨은 추가 소득이 있고 그걸로 부자가 심지어 아까 OK캐시백을 추가 소득 수준으로 버는 분이 있고 회사를 그만두고 대체할 만큼 버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인생을 바꿀 만큼 버는 분들도 있어요. 한 달에 8억씩 버는 분도 있고 한 달에 1억씩 버는 분도 있고요. 싱가포르에는 뉴스킨이 54개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 아세요? 네. 싱가포르에는 한 달에 26억을 버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 일인 거예요. 근데 회원 가입하면 다 26억씩 버나요? 네. 회원 가입하자마자 26억 벌었으면 아마 쫓아다니면서 한다고 했겠죠. 네. 그런 일은 아니죠. 분명히 여기 가능성이 있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저 가능성이란 게 뭐 인맥 아니면 재산, 학벌, 경력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진 않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거 잘 이해하고 노력했는지가 저 가능성의 결과를 만들어서 우린 그걸 신뢰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저 가난하지만 안정적이다 이거 있죠. 네. 가난하지만 안정적이다. 이거를 제가 알게 된 어떤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안정적으로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죠. 가난하지만 안정적이야. 안정적으로 가난해. 부자가 될까봐 불안해 안 불안해요? 괜찮아요. 부자가 안 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부자가 될까봐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난하지 말고 뉴스킨은 전에 거 때려치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같이 만약에 해보자고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안정적으로 지금 하는 일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버는 돈을 버시면서 뉴스킨에서 부자가 될 가능성을 더하는 것 뿐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거 더 투자하시면 돼요? 돈을 투자하나요? 내 시간을 좀 더 투자하는 거죠. 내가 누워있던 시간, 친구 만나서 그냥 수다 떨던 시간 이런 시간들을 조금씩 옮겨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곳에 시간을 옮기는 것 뿐이에요. 뉴스킨에서는 투자하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뉴스킨 하라고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닌데 과연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킨 하면 뭐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위험한 일이냐. 지금 하는 일을 놓지 않는 이상 뉴스킨을 거기다 더하는 건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돈을 내면 위험하죠? 내가 낸 돈은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내는 내가 낸 돈은 남의 돈이죠. 그렇죠. 네. 아까부터 대답은 열심히 하시는데 네, 감사는 드리지만 네, 저도 흐름이 있으니까 네, 자제를 약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끊겼잖아요. 네, 어디까지 했죠? 그러니까 저거 다 벌면서 이거 더했을 때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돈을 내는 순간 그 돈을 받아야지 본전이지 못 받으면 마이너스잖아요. 200만 원씩 투자하는 회사에서 150만 원 번 사람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50만 원 손해예요. 그 사람 200씩 마이너스 시켜놓고 왜 일을 시작하냐는 거죠. 뉴스킨에서는 뭐 1원도 마이너스 안 시키고 시작해요. 그런 거 아예 필요 없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하는 회사랑 이 회사랑 차이점을 그럼 잘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거죠. 그걸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으면 엄한 데 가가지고 카드 결제 안 하신다는 거죠. 저 놀랍지 않으세요? 문이 열려 있다는 게. 원래 이런 데 문 잠근다고 들으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뭐 핸드백에 망치 들고 오신 분 있으세요? 네, 오늘 안 꺼내셔도 돼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앞에 카드 결제기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 긁고 나가셔도 되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 만약에 오늘 여기에 오자고 했던 어떤 분이 있겠죠. 그분이 불법 다단계 했으면 거기 가서 오늘 강의 듣고 나갔다가 200씩 긁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200을 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오늘 초대하신 분한테 내가 다행히 네가 다른 불법 다단계 안 하고 뉴스킨에서 200을 아꼈으니까 너한테 20만 원을 줄게 이렇게 하면 참 훈훈하겠죠. 네. 이 한 장을 책으로 써서 인세를 1조 원을 버신 분이 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고 전 기억나요. 저 고등학교 때 막 새벽에 학원 다니고 막 이럴 때 그 버스 그 학원 버스 라디오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랬던 거 기억나요. 그 책이 여태 팔고 있는 거예요. 인세로 1조를 넘게 벌었고 이 책 내용 갖고 강의하면 강의료가 2억이에요. 2억 한 번 강의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들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지금 잠깐 설명하는 걸로 맛보기도 안 되고요. 꼭 읽어보세요.
뉴스킨 안 하셔도 되니까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읽어보시면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외국에서는 똑똑한 애들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자꾸 공무원을 하려고 그러는지 막 이런 것들 다 짚어서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직장인 자영업자, 월급 받으면 직장인, 내가게 있으면 자영업자, 내 병원 있어도 자영업자. 돈을 많이 버는지 적게 버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한 구분이에요. 사업가는 내 회사가 있는데 내가 몸을 비워도 직원들끼리 돌아가는 회사면 사업가. 근데 내가 되게 큰 식당 사장인데 내가 요리를 해요. 내가 뭐 어머니한테 물려받았어. 내가 없으면 식당 운영 안 되면 큰 자영업 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만 알아두시면 되고, 투자가는 말 그대로 돈이 있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주식이 됐든 뭐 건물이 됐든 어떤 종류의 자산이 됐든. 자, 여기에서 이쪽에 있는 분 있어요? 검은색 쪽에 있는 분? 없죠. 네, 우리는 대부분 직장의 자영업자 있고요. 직장의 자영업자 사이에는 교류가 되게 활발해요. 직장 다니다가 더러워서 때려쳤다가 자영업 해보니까 만만치 않고 다시 직장 갔다가 다시 다녀봐도 또 안 좋네, 또 그만두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리로 넘어간 분 본 적 있으세요? 잘 없죠. 이렇게 넘어갔던 분들이 이리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름을 알아요. 그 사람을.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무슨 누구 창립자, 이런 사람들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 이름을 알릴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극소수만 가능하다. 자본이나 능력, 정보가 있는 극소수한테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가능한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삶들이 좋은 집, 좋은 차, 뭐 해외여행, 뭐 세계 일주, 뭐 제주도에 별장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애를 뭐 외국에서 키우고 싶다, 이런 거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하지 저쪽에서 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우린 이쪽에처럼 살고 싶은데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면 포기해야 되냐.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안 들이고 뛰어난 능력 없고 남들보다 되게 빠르게 뭔가 정보를 얻지 못해도 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있으니까 도전해봐라. 그걸 설명해줘요, 책으로.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주냐면, 뭐 어려운 뭐 경제학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얘의 진짜 아빠는 좋은 학교로 나오고 안정된 직장을 다녀요. 하지만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친구네 아빠는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친한데, 친구네 아빠는 초등학교인가 중학교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사업을 뭔가 하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래서 얘가 아빠를 사랑하긴 하지만 돈 버는 거는 제 친구 아빠한테 배워야겠다. 우리 아빠는 사랑하지만 가난한 아빠, 옆집 아빠는 부자 아빠. 이렇게 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비교하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되게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그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저도 책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제 책은 안 사셔도 돼요. 한 권 팔면 저한테 인세가 300원이 오는데요. 그냥 넣어주세요. 네. 정 보시고 싶으면 빌려서 보시고요. 네. 우리가 선입견에 대한 걸 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사업이 얼마나 괜찮은 건지 설명하는데 별로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요. 야, 네트워크 마케팅 잘하면 돈 번다며? 이미 이건 알아요. 근데 하도 사기치는 회사가 많으니까 니네 진짜 사기 안 치는 거 맞아? 요게 들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대표적인 선입견, 사실 자세히 쓰면 여러 가지인데 줄이면 저거 3개 아니에요? 사람 끌어들여야 된다, 윗사람만 돈 번다, 품질 안 좋은 거 비싸게 판다. 근데 만약 이거 아니면 어떡해요? 해볼만 하겠죠. 이거 3개 아니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내 돈 갖다가 누가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 끌어들여서 돈 못 벌게 아예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회사. 파트너가 돈 못 버는데 스폰서가 돈 번다? 이거 우리 회사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상 구조상. 불필요한 광고 비용 없애고 똑같은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면 우리 회사 거보다 훨씬 비싸게 만들어, 딴 회사는. 우리는 훨씬 싸게 공급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정말 맞는지. 책을 읽으셔도 좋고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제품 같은 경우 체험을 받아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들을 지금부터 만약에 오늘 강의 들어보고 나서 괜찮으니까 이거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근데 어디서부터 하지? 혼자 알아서 막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초대하신 분한테 나 지금 이거 조금 더, 그러니까 나 결정했어, 이거 할게, 이게 아니라 나 이거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제품을 어떻게 알아보면 돼? 이거 사업성을 어떻게 알아보면 돼? 이거 보상 구조는 뭐야? 저희가 심지어 뭐 유튜브 강의도 있고 이런데 시스템이, 교육 시스템도 있고 그 본인한테 맞는 걸 다 맞춤으로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공되는 게 많거든요. 그거를 그냥 요청하시면 돼요. 네가 나 도와주는 사람이지, 지금부터 나 이런 거 열심히 배워볼 테니까 나
나한테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될지 좀 알려줘. 그리고 내가 아직은 능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이거 설명하고 싶은데 좀 대신해서 와서 도와주면 안 돼? 이런 걸 요청하시면 돼요. 그거 저희는 하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괜찮다면, 만약 들어보시고 괜찮다면 나 뭐 더 알아보면 돼라고 물어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이런 회사들은 공시를 하도록 법적으로 정말 최소한의 룰이죠. 저거 A4지 한 2장밖에 안 되는 정보예요. 그거를 한 회사가 130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회사는 저것도 안 한 거예요. 저기 없으면 일단 사기예요. 130개는 다 괜찮냐? 제가 아까 얘기했던 200~300만 원 받고 10만 원씩 내게 하고 선점하라고 얘기하고 먼저 한 사람 많이 벌고 통장 가서 보여주고 이런 회사들 다 130개 안에도 있어요. 다 걸러내고 정말 딱 한 가지 기준. 처음에 돈 안 받는 회사 몇 개 있을까요? 사업하는데 돈 필요 없어요. 몇 달치 물건 안 사도 돼요. 진짜로 이거 그냥 돈 안 받고 돈 내지 않고 사업 시작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 10개도 안 돼요. 저 중에. 그것만 확인해 보셔도 어디 가서 카드 결제하고 손해보는 일은 없죠. 그래서 뉴스캔이 30년 넘은 회사인데 저 보상을 계속 지켜오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필요 없는 프랜차이즈가 내가 되는 거예요. 백다방 원래 차리려면 돈이 필요하죠. 백다방 선능점 제가 차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뉴스킨 남택수점을 차리는데 돈이 필요 없어요. 대신에 거기에서 매출도 올릴 수 있고 내가 뭐 인테리어도 안 했고 매장도 없고 재고도 심지어 안 쌓아놓거든요. 그냥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자기가 본사에서 사요. 그럼 그 시스템으로 나한테 매출로 잡히는 거지. 내가 집에다가 방 하나는 뭐 뉴스킨 하시면 방 하나 비워놓으세요. 거기 제품을 쌓아둬야 되거든요. 이런 거 없어요. 네. 재고 아예 없거든요. 구매할 사람이 나타났을 때 본인이 구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축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인테리어도 안 했어, 매장도 없어, 재고도 없는데 대리점 커미션을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그리고 무료 프랜차이즈로. 근데 그게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같이 하자고 늘리는 거예요. 자, 백다방 내가 선능점을 했으면 옆에 역삼점 내가 해보자고 해서 역삼점 차리면 그 사람 로열티 나한테 와요? 본사로 가요? 나한테 안 오고 본사로 가죠. 근데 저희는 어때요? 제가 제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서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대리점이 되면 나한테도 로열티가 오죠. 어디까지? 내가 직접 만든 사람이 1차, 이 사람이 만든 거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여기까지 전체 매출의 5%를 받아요. 이건 수학적으로 어마어마한 레버리지죠. 게다가 여기는 내가 만들잖아요. 물론 나보다 먼저 사업한 선배 사업자들을 도와주면서 내가 만들죠.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 자기 팀을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각자 저 위에서 만드나요? 뭐 예를 들어 여기 100명의 사업자가 있는데 제가 남택수예요. 99명의 사업자분들은 다 남택수 사장님 가문의 행복과 뭐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나요? 아니죠. 각자 자기로부터 6단계를 일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면 여기 들어온 어떤 A라는 사장님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조직을 엄청 만들면 가장 좋은 건 누구한테 좋아요? 본인한테 제일 좋죠. 근데 저한테도 6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만들었으면 이 사람은 여기를 6단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받아요. 본인이 만든 거 본인 6단계 다 받고. 이랬을 때 내 능력에 내 팀에 들어오는 훌륭한 사람의 능력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내가 더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죠. 제가 한 일은 뭐예요? 전 이 사람 알지도 못해요. 내가 내 주변에 사업을 전달했고 이 사람도 자기를 사업을 전달하고 이 사람도 자기에서 사업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리더 스타일이 들어온 거예요. 이랬을 때 커지는 확장력이 사실 되게 크죠. 단순히 수학적인 뭐 5명이 5명씩 늘리고 이건 수학적인 계산인 거고요. 실제로는 전 리더들이 몇 명 딱 포진되어 있으면 조직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커지죠. 뉴스킨 보상은 사실은 정리하면 이거예요. 소비자일 때는 쉐어링 보너스, 사업 상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무료 회원가입 하거든요. 저희 무료 회원가입 하는 순간부터 내가 소개했는데 제품 누군가 구입했으면 나한테 소개비가 들어와요. 파리바게뜨 가면 왜 내가 빵 사면 내 포인트 적립해주죠. 근데 우리는 내 친구가 산 거 나한테 적립해주는 거예요. 근데 빌딩 보너스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잖아요. 얼마 이상 모이게 되면
파리바게트를 나한테 그냥 차려주는 거예요. 회사가. 매장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여기가 그냥 내 그냥 대리점 돼버리는 거예요. 내 대리점과 내 고객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그렇게 되면 그걸로 무료 점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무자본 프랜차이즈 점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를 좀 전에 이 앞장에서처럼 늘려나갔을 때 6단계까지, 6차까지 5%의 매출의 5%의 로열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안 하신다 그러다가 6단계는 짧은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 가끔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마이크가 만약에 10,000원이에요. 이게 저희 만약 아이템이라고 쳐볼게요. 우리 10,000원짜리 마이크를 만약에 좋다고 설명했다고 쳐봐요. 이게 10,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무한대로 나눠줘요? 말이 안 되죠. 비상식적인 거 그냥 걸으시면 돼요. 얘네 무한대로 준다는데 되게 비열하게 룰을 만들어놨어요. 내가 만약에 한 3단계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5%, 3%, 1% 줘요. 근데 무한대까지 주면 갑자기 5% 주던 얘를 1%로 줄이고 0.5%, 뭐 1%, 0.1%, 0.007%, 0.0003% 누가 그렇게 무한대 달래요? 안 주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누가 무한대 달라 그랬어요? 돈을 많이 달라 그랬지. 뭐 이거 뭐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아침에 4개 줄까, 뭐 저녁에 4개 줄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들에 속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안 알아보시니까. 대충 그냥 괜찮은 것 같으니까, 쉽대니까 그냥 하시니까. 그분 잘못도 있죠. 욕심이 생기니까 대충 그냥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충 선택하신 분들한테 대가가 분명히 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시고 하면 절대 그런 회사 안 속을 수 있어요. 왜냐면 유치원 장난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회사 먼저 하면 돈 많이 번대요. 늦게 하면 당연히 돈을 적게 버는데, 돈만 적게 벌면 다행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는 200~300씩 투자하고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200을 깔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중에 먼저 해서 돈 버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이만큼 먼저 해서 돈 벌고, 여기 안타깝네, 여기만 돈 못 버네요. 그래요? 여기만 버는 거예요. 먼저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얘네들이에요. 여기는 본전 찾으면 다행, 여기는 싹 다 피해자. 이런 회사 없어지는데 2~3년에서 길면 5년 정도 걸려요. 싹 말아먹고 나면 여기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죠. 왜냐면 얘네 무한대로 받고 어마하게 200씩 처음에 깔고 시작했잖아요. 두당 200만 원씩. 얘네들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이거 괜찮네, 돈벌이가 되네, 회사 이름 바꾸고 주소 바꾸고 옆에서 또 차려요. 또 얘네가 먼저 해요. 또 밑에다 엄청 깔아. 먼저 하면 돈 번다고 얘기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먼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는 들러리 쓰고 피해보는 사람들밖에 못해요. 중요한 건 나한테 먼저 하면 돈 번다고 말한 이 사람도 먼저 안 했다는 게 정말 슬픈 현실인 거죠. 피해자끼리 자기네들끼리 누가 먼저 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미 세팅 끝낸 애들은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교도소에 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3년 전, 저희 뉴스캔지 3년 정도 됐을 때, 한 4년 전인가 봐요. 그러면 중국에서 무슨 다단계 회사가 들어왔다고 저한테 너 4번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회사 지금 3번까지 있어 그랬더니, 아니 100번까지 있는데 너 주려고 하나 빼놨대요. 그게 회사예요?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간 건 아닌데요. 아무튼 그런 회사를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 잘못됐다는 거. 그죠? 세팅 이미 다 끝내놓고 회사 차리는 거죠. 뉴스킨은 어떠냐면 다 나로부터 6단계예요. 어떤 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 내가 1번이라고. 내 위에는 나한테 사업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고 나한테 고마운 일을 어떻게 보면 해주는 사람들일 뿐인 거지, 나로부터 다 6단계예요. 내가 돈 버는 커미션 그 범위는 중요하지 않죠. 내 위로 얼마나 있는지는.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좋은 것 뿐인 거죠. 그죠? 이 말 진짜 많이 해요. 그런 회사들. 나 2명만 만들면 되니까, 나는 한 8명 있을 거니까 한 6명 꽂아줄게. 그러는데 이 말을 딱 마음에 드는 한 사람한테만 해요? 모든 사람한테 해요? 모든 사람한테 하죠. 이거를 이렇게 꽂아줄게 한 거예요. 저 꽂아줄 사람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모든 사람한테 얘기했으면 이번엔 얘한테 만약에 꽂아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머지 어떻게 해요? 나머지 어때요? 마음이 속상해요. 네, 그죠? 그 다음번에 또 생겼어요. 이번에 얘한테 꽂아줬어. 나머지 어때요? 속상해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속만 상하는지 다른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꽂아준다는 말에, 쉽다는 말에 200을 이미 투자했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달까지 참았어. 얘가 나 아직 안 꽂아주네. 7달 했으니까 270 손해봤어요.
280까지 손해 볼 거냐 안 볼 거냐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돼요. 얘는 꽂아줄 건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 사업가예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예요? 아니면 꽂아달라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꽂아달라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빚쟁이 저 위에 있는 사람한테. 하지만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빚을 갚지 않죠. 꽂아주기만 기다리는 사람은 1000명을 모아보세요. 그 팀이, 그 그룹이 돈을 벌 수 있나. 우리는 무료일 뿐인 거지, 무자본일 뿐인 거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지들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00명을 모아도 그 조직이 아무 의미가,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겠어요. 언제 꽂아줘? 뭐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나 못 기다려. 그리고 딱 그만두면 혼자 270만 원 손해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본전 찾으려고 한 3, 4명 끌어들이면 자기는 본전 찾았는데 4명의 피해자 만든 사람, 이렇게만 갈리는 거죠. 바보 아니면 나쁜 놈밖에 없어요. 저런 회사에. 어떤 게 더 나빠요? 바보가 나빠요? 나쁜 놈이 나빠요? 둘 다 나빠요. 네. 약간의 초기 투자금 그럼 별의별 이름을 다 갖다 붙이죠. 원래 얘네가 정말 받고 싶은 건 사실은 돈이에요. 얘네가 원하는 건 현찰을 받고 싶어요. 사실 얘네 마음속에 현찰을 받고 싶어. 200을 그냥 돈으로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돈으로 받는 순간 유사수신행으로 바로 철컹철컹 가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200~300만 원짜리 패키지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뭐 사업자 패키지니 중간직급 패키지니 뭐니 시스템 구축비니 뭐 별의별 이름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돈을 가져가는 것 뿐인 거예요. 얘네는 돈이 목적인 거지 그 제품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심지어 이제 발전을 하죠. 재작년에 어떤 국내 대기업 중에 하나가 다단계 업종에 진출했어요. 그 회사가 여러 가지 뭐 교육 사업도 있고 뭐 그런 뭐 정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회사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업자분이 그 사업을 하시다가 힘들 때 저한테 가끔 연락을 해요. 저랑도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서 있는 일을 저한테 얘기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회사 도대체 그 일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뉴스킨 하는 여기 이미 사업하시는 분들도 뉴스킨을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여기밖에 모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딴 데 가끔 불법 다단계 갔다 오신 분들 이분 너무 좋아서 막 하죠. 그런 거 느끼는 순간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원래 90만 원어치를 제품을 사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사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90만 원어치 사시면 돼요 라고 딱 얘기해요. 90만 원 제품 막 골라요. 90만 원이 목적이니까 제품이 얼마에서 90만 원 이게 아니라 90만 원 제품을 골라요. 근데 아까 제가 200~300만 원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왜 200~300 여기는 90만 원이니까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운영이 되나 이랬는데 90만 원을 내고 물건 사기 싫으면 상조를 가입하면 된대요. 그 회사가 상조도 있는 회사거든요. 한 달에 4만 원짜리래요. 그래서 몇 번 내야 돼요? 그랬더니 100회 내면 된대요. 400만 원짜리 판 거예요. 그냥 거기 중간에 안 내고 싶으면 안 낼 수 있어요 그거? 아니 내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90만 원 한 번에 사던가 4만 원씩 100번 내면 된대요. 되게 치졸한 말장난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러다 심지어 그 회사가 1년이 딱 지났어요. 보상 구조가 막 바뀌기 시작해. 처음에 얘기했던 것만큼 보상 설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0년 동안 이 보상을 유지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6단계까지 5% 준다고 회사가 얘기했어요. 30년 동안 그걸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유지가 된 거예요. 보상 구조 계속 바뀌는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나 더 좋게 바뀌는 거야 뭐 너무 좋은 거지만 안 좋게 바뀌는 회사 처음에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돌려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야. 돈을 못 줘요. 바꿔요. 전형적으로 그런 회사인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부터는 180만 원씩 사야 된대요.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이 만든 회사가 아닌데 놀랍게도 200만 원으로 수렴해요. 왜냐면 그 정도가 사람들 부담 안 느끼고 한번 없는 돈인 셈 치고 결제할 수 있지만 모아놓으면 꽤 빼먹기 괜찮은 돈이거든요. 딱 200 정도가. 그런 회사들에 속지 마시라는 거죠. 심지어 얼마 전에 제 군대 선배 중에 한 분이 제가 뉴스킨 사업을 알아본다 그랬었는데 그분이 워낙에 좀 군대 있을 때부터 뺀질뺀질거리던 눈치울 때 맨날 숨어있고 막 이런 분이어서 기본적인 신뢰가 좀 떨어지니까 연합강의장에서 강의 10번 들으면 내가 형 이 사업 관심 있다는 거 믿어주고 시작할게 그랬어요. 리드를 안 했어요 제가. 근데 한 2번 깨작깨작 한 번은 와서 듣고 한 번은 듣다가 중간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형 10번 들은 다음에 얘기하자고 리드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다단계를 시작한 거예요. 그 회사는 아이템이 침구예요. 침구. 침대 말고요. 침대 집에 다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토퍼라고 뭐 이불이랑 뭐 베개 이런 거 있어요. 얼마야 그랬더니 3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형 내가 그때 강의 10번 들으라고 했잖아.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한 거라고. 300만 원 딱 그 사이즈잖아. 왜 그거를 공부하는 게 뭐 공부하는 거라봤자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듣기만 하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들어서 왜 이런 걸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형이 저한테 야 근데 진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너 300만 원 주고 좀 친구는 사줄 수 있지 않냐? 형 30만 원이면 내가 모르니까 300만 원짜리 친구는 내가 절대 안 사. 형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돈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건 절대 안 산다고. 그게 도와주는 마음으로 퍼질 거라는 생각에 애초에 접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옛날의 방식들이 있죠. 침구랑 옥장판이랑 아이템만 바뀐 거예요. 옛날에 그 엄마들 이모들이 엄청나게 옥장판을 여러 장 사와가지고 옥장판을 뭐 한 장 좋다고 3장 깔면 더 좋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몇 장씩 집에 막 오는 거예요. 그게 주변에 막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죠. 되게 새로운 뭐 신식 뭐 보이스피싱 이런 신식 사기가 아니고요. 되게 전통적인 사기예요. 역사가 있는 사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안 속을 때가 됐는데 다 속으세요. 거기에. 왜냐하면 돈 욕심은 나는데 자꾸 쉽게 하고 싶으니까. 쉽다는 말에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쉬운 게 아니고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돈 벌기 쉬운 게 아니라 돈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고요. 돈 버는 건 불가능해요.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을 내라 그런다. 그럼 일단은 걸르고 시작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제가 무슨 미분적 누구 얘기하면 미분적분 계산한 다음에 판단하시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2, 300 내라 그래? 오케이 걸러. 딱 그러면 돼요. 그러면 진짜 만 원에서 걸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앞으로 뭐 해야 돼요? 2, 300만 원 투자할 사람 찾으러 다녀야 돼요. 계속. 200은 있지 않아? 200 정도면 괜찮은 거야. 쉬워. 꽂아준대. 꽂아준다는 말은 뭐 나는 못하죠. 꽂아준대. 이러는 거예요. 이제 같이 피해보는 거죠. 두당 200만 원.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두당 200만 원에 두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상한 회사 되게 쉽게 걸러낼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지만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럴 때 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내 앞에서 200을 결제하라고 막 할 때 안 하면 바본 것처럼 막 자존심을 건드리고 막 그럴 때 내가 두당 200만 원에 두는 되지 말아야지. 지금 내가 좀 기분 나쁘고 지금 불편하지만 요걸 참으면 나는 저기에 끌려가서 200만 원 손해보는 그런 사람은 안 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이것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저런 방식이 초기에 사업 시작한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버는 것처럼 효과를 보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돈 빼먹고 딱 날르기 좋은 2, 3년 쫙 빨고 나가기 좋은 모델의 회사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단계 메뚜기 저런 회사에 있다가 또 옮겼다가 또 옮겼다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애초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거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뉴스킨이라는 회사에서 5천만 원 이상 연애 커미션을 버는 사람은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받은 총액은 얼마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이거 보시고 하셔야지. 그냥 어디가 돈 많이 번대 근데 막상 그 회사는 여기 가서 보면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연봉 2,700만 원 막 이래요. 그런 회사에서 일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이 번다는 말 말고 공식적인 통계를 보시면 되고. 자, 힘이 되는 회사, 짐이 되는 회사. 이건 뭐냐면 뉴스킨엔 TR9T라는 제품이 있어요. 다이어트 제품인데 무슨 뭐 먹으면 뭐 설사 쫙쫙하고 막 이런 수분 빼는 이런 거 말고요. 진짜로 몸을 건강한 상태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접근이 몸에 뭔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살이 찐 거야라는 접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내 장기에 있는 건강들을 먼저 쫙 챙겨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살을 빼고 근육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분들을 많이 넣는 거예요. 뭐 화학 성분 이런 거 말고요.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뉴트라슈티컬이라고 해서 약의 효과를 가진 그런 식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적정한 비율로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이 처음에 저기 출시됐을 때 회사에서 프로모션을 했어요. TR9T 챌린지라 그래서 자, 이 제품을 3개월 동안
복용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이 조절 같이 병행하시고 하셔서 체지방이 7% 빠지면 한 세트 더 드릴게요 이래버린 거예요. 가격이 세 달치가 149만 원 그랬어요 그때. 사실 이거를 다이어트 하겠다고 마음 먹고 결제하신 분이 아무래도 그래도 살은 빼지만 금전적인 부담이 있었을 텐데 7% 빼면 하나 더 준다니까 너무 열심히 했겠죠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회사에서 딱 걸었던 기준이 뭐였냐면 본사에 인바디를, 그러니까 뭐 저희가 대충 뭐 키 재고 몸무게 재가지고 나누고 이런 거 BMI 한 게 아니라 인바디를 아예 체지방률을 다 측정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회사에 이제 인바디 뭐 예를 들어 720 인바디라는 기계가 버전이 막 있거든요. 버전이 높을수록 정밀해요 그게. 근데 기술이 발달하니까. 근데 회사에 있는 버전으로 측정을 한번 쫙 한 다음에요 3개월 딱 지나고 그때 측정해서 그 기계로 다시 한번 측정하는 오류가 있어요? 괜찮죠? 괜찮은 조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받고 싶으니까 중간에 보건소 가서도 한번 재고 뭐 헬스장 가서도 한번 재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버전이 높을수록 정밀도가 높아요. 근데 보건소나 헬스장에 있는 건 정밀도가 낮은 옛날 버전인 것들도 있잖아요. 그걸로 쟀더니 7% 넘게 빠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 회사 와서 쟀더니 이게 막 6.1%만 빠진 거예요. 예를 들어 7.2% 빠졌는데 회사 와서 최종 됐더니 6.1% 이런 거예요. 회사는 잘못한 거 없지만 그 소비자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 소비자가 화 나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룰인 건 알겠는데. 근데 그때 뉴스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원래 룰은 7%였는데 중간에 이런 기계의 오차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경험하면서 기분이 나쁠 거면 회사가 그냥 어차피 프로모션이고 확장하려고 한 거니까 6% 빠진 사람부터 다 줬어요. 149만 원짜리를. 그런 결정을 하는 회사가 있나요? 삼성은 그런 결정을 하는 류의 회사인가요? 아니죠. 아주 깍쟁이죠. 네. 뉴스킨은 그런 결정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사업자들을 위해서. 왜냐면 욕은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잖아요. 야 그거 내가 보고서 쟀더니 7.2였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6.1% 나온 것도 줄게요. 그거 버전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정도면 열심히 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서 6% 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7% 써있는데 6%까지 주죠? 그게 그런 히스토리인 거예요. 힘이 되는 회사. 그죠? 그때 속상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죠. 티아란트 챌린지 딱 1기에 도전해서 5.9% 빠진 저. 슬펐지만 박수를 쳤어요. 역시 회사는 이왕 하는 거 5.5까지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너무나 그런 것들이 고맙더라고요. 제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내 배경이잖아요. 회사가 내 배경이 그렇게 좀 멋져 보이니까 가오가 산다 그러죠. 6%까지 준대. 나는 5.9를 못 받으니까 네가 사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반면에 짐이 되는 회사, 머리를 염색하는 제품으로 염색 반까지 막 만들려고 했던 모 회사, 머리 염색하는데 얼굴이 검게 염색이 됐는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 원래 농담으로 머리 염색했는데 얼굴이 염색됐다고 뭐 농담하고 그랬는데 사진을 어느 날 봤는데 정말 심각하고 피부과에서 치료가 안 돼요. 안전한 성분, 그 회사는 특히나 우리 뉴스킨을 따라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이러면서 시작한 회사예요. 어디 갖다 붙일 건 갖다 붙여야죠. 네. 어디 끝도 안 되는 회사가. 그리고 뭐 그 성분 인도에 무슨 공장이 있다 그러던데 그 공장이 있을 수가 없는 자리에 공장 주소가 돼 있어가지고 진짜냐 막 이런. 근데 본사에 문의했더니 노코멘트 막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괜찮아요 그런 회사? 여러분의 파트너로 여러분이 프로슈머가 되는 거잖아요. 생산자의 역할, 유통자의 역할을 내가 소비자면서 같이 해서 돈을 버는 프로슈머가 되는데 프로슈머의 파트너가 저러면 참 저는 믿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확률을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죠. 통계는 기준이 중요하고 정의된 모수라는 게 되게 가장 기초예요. 정의된 모수가 뭐냐면 그냥 자 우리가 통계 낼 때 이 방에서 잘생긴 사람은 몇 명이에요? 이건 통계 아니에요? 이건 통계가 아니에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네.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검은 넥타이를 맨 사람은 몇 명? 이런 건 통계가 가능해요. 네. 정의된 그런 정의가 필요하고 모수가 필요해요. 잘생긴 사람 몇 명이요가 아니라 이 방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검은 넥타이를 맨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게 통계죠. 근데 만약에 뉴스킨에 성공하는 사람
사람이 회원 등록한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건 어차피 그건 불가능한 그런 곳은 아무데도 없잖아요. 근데 헬스클럽 다니면서 살 빠질 확률, 야 그 헬스클럽 다니면 살 빠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1일날 등록하고 매일 운동하고 온 사람 살 빠져요 안 빠져요? 100% 빠지죠. 100%. 하루에 30분을 했든 1시간을 했든 헬스 갔다 오면서 빠졌겠어요 이미,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1일날 등록하고 31일날 운동화 찾아왔어요. 이 사람 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졌으면 장애염이지 그건 헬스클럽 때문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되게 중요한 거죠. 확률을 말하기 이전에. 뉴스킨에서는 딱 이거예요. 헬스클럽 뭐 매일 가는 거 저는 때려 죽여도 못하는데, 예를 들어 뭐 굳이 비교하자면 일주일에 2-3번 헬스클럽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매일 말고 2-3번 꾸준히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 정도의 성실함 정도를 보이는 사장님들이 전체 몇 프로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랠리라는 1박 2일 워크숍을 좀 안 하는 그룹들이 많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했을 때는 뭐 2달에 한 번씩 하는 그룹이 제일 많았으니까 1년에 6번 가는 랠리를 안 가는 사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헬스클럽을 꾸준히 나간 사람이에요? 등록하고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죠. 근데 그걸 했던 사람들 중에 몇 프로가 성공하는지 계산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뉴스캔 성공한 확률 생각보다 엄청 높죠.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10명이 도전했는데 10명이 다 성공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그건. 근데 최소한 중요한 건 이런 학벌, 경력, 나이, 성별 이런 거랑은 상관없다는 거죠. 하다못해 연예인 데뷔하는 거, 운동선수들 뭐 그 축구 선수, 저희 팀에 축구 선수 출신들이 있어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축구 고등학교 가는 거, 축구 대학교 가는 거 이거 다 부모가 돈 들여서 가지 실력으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만연해 있는데 뉴스킨에서 돈 많아서 성공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안 통한다니까요. 그렇게 학벌 좋다고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딱 저 아까 막 스펙 막 이런 거 좋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막 스펙 안 통하는 거 알고 사업 시작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러니까 서운할 정도로 안 통한 느낌 아세요? 너무나 슬프도록 공정한 이 뉴스킨에 저는 되게 더 많은 비전을 느끼거든요. 왜냐면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잘해야 되니까 내가 학벌 좋다고 나 혼자 잘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소용이 없죠. 같이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방해 요인이 안 돼요. 자, 이제 제가 70분 동안 말씀드리기로 하고 69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 이제 만약에 강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번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좀 해볼까? 아니면 내지는 좀 더 알아볼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이 같이 드실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이 느낌 안 들고 사업 시작하는 분이 근데 다행히도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지금 아무리 성공한 리더 사람들 처음에 혼자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나는 성공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혼자 여기서 들으신 거예요. 그분도 처음에. 근데 제가 이 단어를 하나 가지고 조금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은데 영어에서 스펠링이 제일 긴 단어예요. 45자. 진폐증이라는 그런 폐에 그런 그 미세한 먼지들 같은 게 쌓여가지고 생기는 병인데 이거 외우라 그러면 다 외우셨어요? 네. 이거 외우라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뉴스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스텝을 안 밟았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냥 막연하게 좀 알아볼까 괜찮은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스텝을 밟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보일 거고요. 내가 방법을 찾을 때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그건 느껴보셔야 아실 거예요. 전 이걸 8개로 나눠서 외워요. 아까 그냥 45자 쭉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이 중에 3개를 이미 여러분이 아세요. 울트라, 마이크로, 볼케이노 아시죠? 그럼 이제 5개 단어만 외우면 저 긴 단어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일자로 쫙 있을 때랑은 많이 다르죠. 뉴스킨도 그럴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간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거야. 이런 걸로 가능성을 없애지 마시고요. 내가 뭘 알아보면 좋을지 물어보세요. 무슨 책 읽을까? 무슨 강의 들어볼까? 제품 체험 한번 해줘봐. 내가 어떤 걸 내가 더 알아보면 돼.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서 내가 정말 해볼 만한 일인 건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해볼 만한 일이라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여기 강의를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성공한 분들 다 평범한 분들이에요. 사실. 여러분이라고 못하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의 가능성을 믿어 보시고 도전해서 잃는 게 없다면 충분히 도전하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전해서 잃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이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